다음 주제입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기도비 2배 늘렸다. 경기도가 경기도지사를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 이거는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에서는 깎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확충을 했습니다. 2배 늘렸어요. 김당현 지사의 의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박사님?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접하면서 네. 왜 2배까지 늘렸지? 정부는 지금 깎은 이유가 네, 깎았어요. 이제 깎은 이유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네. 언급했었고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었고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약으로 네. 들어가 있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출산율도 적고 어린이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깎은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는 늘린 이유를 제가 계속 좀 찾아봤어요. 왜 늘렸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네. 했는데 어디에도 왜 늘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자, 정부가 깎은 노인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어린이집 사업은 저희가 늘리기로 했다. 라는 워딩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깎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늘린다는 건가? 늘려야 되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마땅히 찾은 거는 없고요. 이제 네. 그나마 그 김동연 지사가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 보육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참 의문이에요. 왜 이게 어린이들은 느는데 그럼 얼마나 더 지금도 사실 어린이집이 잘 돼 있고 아이들 보육 인원도 줄고 네. 있고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 네. 어린이가 없어서 24시간을 폐지했다라는 이야기도 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배까지 늘려갖고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 제가 이 정보를 접하면서 정말 궁금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네. 다른 내용 정말 찾기가 힘들었고요. 어쨌든 정부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나만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 네. 이건 내 공약이었다. 그래서 네. 그냥 도지사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밖에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도 조금 이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산 외의 반응이네요. 저는 김 사장님이 이런 건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염태영 지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김정현 지사도 별로 이렇게 아니 좋아하는 탑답지 겁니다. 않게 네. 해주시죠. 제가 수원 시민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그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154개 소를 늘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도비를 2배 이상 늘려서 165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 국장님은 이건 잘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우리 김 박사님하고 견해가 전혀 다른데요. 일단 보육은 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네. 이건 출산율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잘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듯이 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없어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보육, 그 중에 하나가 보육인데 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런 정책은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네. 그게 뭐 국가가 줄여서 여기 더 늘린다 이런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가 니네는 줄이지만 우리 더 늘려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거야 이런 의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잘 보시면 자 어린이집 그러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어린이가 생각나요. 어린이가 생각나죠. 근데 예전에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부정비리가 많았잖아요. 부정수급이. 그래서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예를 들면 뭐 가족 단위 사람들을 갖다 막 해가지고 뭐 인건비 이런 걸 빼먹고 네. 뭐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지금 잘 보시면 사람들이 국공립 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로다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보육성도 강화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가 지금까지 요번에 이제 154개 늘렸고 내년에 165개 늘린다고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어느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늘려가는 데는 어느 정도 이런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이런 데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여기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의 이유를 보니까 공공주택 단지와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구도심 일반 주택 단지나 300세대 이상 구축 아파트 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열심히 세우겠다. 제가 봐도 그렇게 뭐 특이한 이유 때문에 2배 늘린 것 같지 않은데요. 특이한 이유가 아니죠. 잘 보십시오. 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면 학부모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더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공공성 보육의 중요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네. 이런 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신뢰성 있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지역에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물론 뭐 그런 논리로 보면 바람직한데 지금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는데요. 네. 반대급부로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엄청 많이.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민간형 어린이집이 로만이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어요. 비싼 가격을 받고 아이 확보 딱 명단 만들어서 다른 데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그렇죠. 이게 국공립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럴 경우에 민간형 지금 현재 서재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이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유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면 다 손해예요. 그럼 이거 국공립으로 전환해갖고 갈아타주게 하면 자기는 그냥 리스크 없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이제 어린이집의 로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신도시나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는 민간 어린이집 들어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네. 지원만 잘해주면. 근데 굳이 뭐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출생률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린이집에 2배 이상 경기도가 확충하겠다? 그러면 정부도 늘려야죠. 그런 차원이라면. 근데 정부는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늘리겠다라고 한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가면서 우리 균형감을 상실한 채 당장 여유가 필요하니까 뭐 어린이집 확 늘려야 돼 이게 아니라 좀 균형성 있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두 분 의견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두 분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학교 등교를 못한다, 뭐 지금 중금속 성미연 운동장에서 수업해야 되고, 뭐 구도심, 신도심 갈등. 국장님 역대 어느 도의회보다 파행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야 통수인데. 네, 역시 어디 보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에서 여야 이제 동수인데 집행부가 올린 여러 가지 이제 유리비라든지 이런 거 둘러싸고 여야의 도의회가 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2달을 끌었죠.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 지각으로 처리를 했지만 굉장히 다행이고 빨리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밝혔고 경기도에서도 밝혀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4일 뒤부터는 또 본선 내년 예산이 심의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한번 추경 예산을 갖고 이런 거 겪었으니까 이제 본 예산 다룰 때는 좀 더 그 여야가 좀 머리를 좀 잘 맞대고 정말 도민을 위한
예산 심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거기 중요한 이제 예산 2개가 깎였더라고요. 보면 인테이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뭐 네. 아이비 국제 바칼로레아 뭐 예산,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GTX 플러스 기본 용역비 이런 것들은 이제 삭감이 돼서 네. 이거 도의회가 공기를 한번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약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네. 네. 소장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로 이 지금 경기도 내 학교가 신도시는 과밀학급 과대학급, 구도심은 지금 뭐 학생 수 부족, 학교 쇠퇴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걸 조사를 안 하는 미리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공무원들이 네. 좀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진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밀학급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학교 시설하고 환경하고 이제 네. 학생 수하고 이 매칭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구도심에서 학생들이 없어갖고 늘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을 유치하지가 네. 학교의 큰 쟁점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불균형 때문에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들이 거의 그런 기관들이나 교실이나 이런 것들 정말 여유롭게 잘 쓰고는 있지만 네. 학생들이 없고 늘 그 학생 수가 줄게 되면 교사 수도 연동해서 또 주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교사 수가 하나 줄게 되면은 그 하나의 교사 수만큼 다른 교사들이 업무를 또 분담해서 나눠 갖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는 줄지만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교사들도 힘들고 교사들이 힘들면 당연히 학생들도 똑같이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인데 아무런 이제 행정적인 이제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학생 수 정원을 조금 줄여가지고 네. 그런 교사 수 줄이는 거를 좀 어. 예방하겠다라는 정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좀 역효과감 이게 네. 힘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대안을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세우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는 아니고 특성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스포츠 특기 학교를 만든다든가 시골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양궁 학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양궁 선수들이 지망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 넣고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망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애니메이션을 배우겠다는 학생들은 또 하남 쪽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또 가려고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유치하기가 그닥 어렵진 않고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거를 균형성 있게 갖고 가는 게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신도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역시나 구도심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뭔가를 늘려놓거나 만들어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배를 좀 균형감 있게 학교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그 지역구로 해서 지도를 해갖고 경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여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블럭 더 건너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요 학생들 학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 해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파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신문에서 계속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신도심도 역시나 구도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학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국장님이 경기도 학교 양극화 문제 어떻게 보죠? 심각하다고 그랬죠. 문제가 전체적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실패에서 비롯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다뤄주시고 파주 산내초등학교 보니까 2018년에 개결했는데 48학급이에요. 그때 개결했는데 내년이면
거의 더블 정도 됩니다. 83학급. 자, 불과 몇 년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예측해서 학교를 줬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것이죠. 근데 그 예측을 못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급작스럽게 여기에 뭐 아파트 단지가 더 확대됐다든지.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말이 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아파트를 줘요. 누가 짓습니까? 건설업자들이 네. 주로 짓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도 지게 몇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면 학교를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짓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땅, 건축.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은 이율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학교를 안 짓는 방향으로다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뭐 이윤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게 될까요? 당연히 로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로비를 하겠습니까? 소유층을 로비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아파트를 뭐 1000가구다, 5000가구다, 5000가구 이상이 뭐 500가구 이상은 뭘 줘야 된다든지 뭐 초등학교라든지 뭐 규정은 제가 얼마인데 뭐 그걸 살짝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뭐 몇 개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몇 가구가 되니까 학교를 줘야 된다. 이런 걸 갖다 빠져나간다든지. 네. 이런 형태들을 많이 해왔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줄 때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쉽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충 뭐 예를 들어서 500가구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철명. 물론 뭐 이제 연령층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2018년 져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따블이 될 정도인데 이걸 예측 못했다는 것은 네. 이건 뭐 제가 보기로는 수사감이죠. 이거 수사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총괄적으로 복합돼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선 정확한 이제 수요 예측 물론 어렵습니다.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각 이제 시군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로 이렇게 짜봅니다. 거기에 이제 인구 계획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아파트 가격하고 또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아파트 단지를 줬어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학교가 이제 생기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바로 옆에가 또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요를 제대로 사실 뭐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죠, 물론. 네. 그러더라도 그런 거 저런 거의 추세를 보고 또 시의 방침을 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가가 지정해서 하는 여러 가지 네. 큰 단지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를 어느 정도 최소한도 뭐 10년, 20년 정도는 보면서 네. 수요 예측을 해서 그냥 중간에 학교 증축한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빚어지면 안 되는 거죠. 뭐 실험실 없어서 뭐 실험실도 못 쓰고 네. 컴퓨터실도 제대로 못해서 컴퓨터실 못 쓰고 뭐 이런 일이 빚어지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이거. 알겠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배로 늘렸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네. 물론 좀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교교육의 양극화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토뉴부 10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